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유심히 보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 내가 다 복사한 건 아니고 마지막 내용만 좀 복사를 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남 결혼했나 안 했나 관심이 많을까요? 저는 여러분들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뭐 재혼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안 물어보죠, 여러분들한테. 예. 왜냐, 이거 물어보는 실례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왜 이렇게 남의 어떤 결혼 유무에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조직 생활 하다 보면. 남들의 결혼 유무 왜 이렇게 관심이 많습니까? 사실 저는 이거 물어보는 거 실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한 실례라고. 왜냐하면 저분들 결혼하는데 보태준 것도 없잖아,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나도 이거 일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 결혼했냐 안 했냐, 뭐 장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만약에 결혼해서 애인이냐 물어보잖아요. 어? 그럼 많이 잤냐? 많이 해봤냐? 이런 거 물어봐요. 그걸 왜 물어봐, 진짜, 진짜. 어? 진짜 좀 유별나신 분도 있단 말이야. 제발 좀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추태야, 추태. 어? 안 그래요? 이제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이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안 물어봐요. 젊은 사람들은 안 물어보는데, 나이 있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네. 결혼한 사람들. 유부남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결혼한 사람들. 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싱글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왜냐면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신뢰되고 프라이버시잖아. 왜냐면 젊은 분들은 그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보니까 얘기하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사이가 이제 어긋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얘기 안 하죠. 그리고 어차피 결혼 유무가 뭐 개인사지 업무하고 상관이 없잖아. 안 그래요? 일만 잘하면 되지. 그게 뭐 업무 연장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할 몫이잖아요.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안 하죠. 네. 근데 나이 있는 분들, 나이가 좀 찬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결혼해가지고 애가 좀 있는 분들, 애가 이제 뭐 초등학교 다니는 뭐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물어봐요. 나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대부분 결혼한 사람이야. 대부분 아니 전부 다죠. 전부 다 결혼한 사람이었어. 결혼해서 애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특징이 있어요.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자기 결혼했잖아요. 결혼을 뭔가 기득권처럼 읽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결혼했으니까 너보다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까느리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했나 안 했나를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아는데 확인사실을 물어보는 거야. 난 결혼했으니까. 난 너보다 나으니까. 난 기득권이니까. 넌 비기득권이니까. 이런 마인드로 공격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노림수가 있는 겁니다. 일부러 모르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친해지려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너는 못했지만 난 했다. 어때? 부럽지?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해야 기득권자야. 너는 기득권자가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급이 달라. 내 인별이가 다르다고. 꼬면 결혼하면 되잖아. 약간 이런 식이에요. 예. 네. 얼마나 치사합니까, 이게. 참. 결혼했냐, 안 했냐. 아니,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알잖아. 알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많아요. 많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야. 뭐냐면, 겉으론 티를 안 내. 겉으론 티를 안 낸다. 그냥,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말을 만들어낸다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그 정도로 꼬인 성격을 묻는 사람 드문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물어볼 때는, 그래? 결혼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야, 저 사람 아직도, 장가 못 간 거, 시집 못 간 거, 에휴. 나 저럴 줄 알았어. 누가 데리고 가냐? 이런 식으로 약간 까내리려고 자기들끼리 이간질 많이 해요. 저런 홀웨이 같은데 누가 데리고 가냐?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 결혼했나 안 했나 왜 관심이 많을까? 한국인들의 그냥 종특이죠. 뭐냐? 남의 인생에 지독하게 관심 많은 거. 이거 일종의 병이죠, 병. 남 결혼했냐 안 했냐도 관심이 많은데 남 이혼했는 것도 관심이 많아요. 예, 이혼했는 것도. 왜 이혼했냐? 왜 돌싱이냐?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애인 있으면 사귄 지 얼마나 됐냐? 결혼식 언제 올릴 거냐? 헤어졌으면 왜 헤어졌냐? 관심이 많아요. 남의 인생에 지독하게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왜 관심이 많은지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뭐 나쁘게 판단하실 분들 계신데 괜찮습니다. 좀 자존감이 낮다고 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 특징이 남의 인생에 관심이 많아요. 적당히 관심이 많은 게 아니라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그래.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왜냐? 왜 이게 자존심 낮은 사람이 행동이냐? 자존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높이 좀 느낄감. 스스로의 가치를 높게 보는 거예요. 높게 보려면 남의 인생에 어떻게 신경을 덜 써야 돼, 정상이야. 그럼 자존감이 낮다는 건 어떤 의미냐? 자존감이 낮다는 거는 남의 눈치나 남의 신경, 남의 관심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나한테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득되는 행동보다 남들한테 뭔가 이제 좀 관심을 가고 뭐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집착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자존심과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중에 하나가 남한테 관심을 지독하게 가지고 사생활적인 부분마저 알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사생활 부분이야. 사생활. 프라이버시 부분 아닙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 자존심이 낮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부모님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왜 자존감과 왜 결부시킵니까? 결부시켜야죠. 연관 있으니까. 이렇게 아픈데 톡톡 건드려줘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정신 못 차린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이 고정관념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있고, 싱글 남자, 싱글 여성. 그러니까 노총각. 이 노처녀에 대한 선입견이 굉장히 강하죠.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사람마다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결혼해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결혼도 인생의 한 종류고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인생의 한 종류예요. 서로 각자 다름을 인정을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한국 사람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유교적인 관념이 굉장히 강하죠. 유교적인 관념이 뭐냐면 어떤 혼례나
효도나 자식을 어떤 그런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서 내 씨앗을 뿌리는 거, 이세를 낳아야만 그게 잘 사는 거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고. 이게 유교적인 마인드 아닙니까? 기본적인 마인드. 전 유교적인 마인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병들게 알거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생각해요. 지금 이혼율도 낮고 결혼해서 잘못될 수 있잖아. 어? 결혼하면 잘못되는 사례도 많이 벌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하면 다 행복해요? 다 행복합니까? 뭐 행복한 사람 있게 하겠죠. 근데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서로 안 맞는데 참고 사는 사람도 많고 맨날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갑방 쓰는 사람도 있고. 어,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죠. 음.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결혼하면 다 행복하고 결혼해야 행복하고 혼자 살면 불행하고 이걸 기본 전제로 까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직장사회에 가보면.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결혼하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결혼 안 한 사람 소수고. 물론 이게 어떤 생활 문화가 점점 바뀌어가고 있긴 한데 아직 조직사회는 이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결혼해야 행복하고 결혼 안 하고 이제 노총각 노처녀로 살면 불행하다. 남자 구식 여자 구식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 안 하고 직장 생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해. 하자 있는 것처럼. 얼마나 저 사람이 못났으면 지금까지 호래비로 살까? 혼자 살까? 네, 그렇게 판단하잖아. 결혼한 분들이 뭐 회사에 또 그렇게 일을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변태도 많고, 또라이도 많고, 또라이도 이렇게 결혼하신 분이 더 많아. 어? 직장에서 밑에 직원들 괴롭히는 사람들 오히려 결혼하신 분이 더 많았으면 월등하게 많아요. 병맛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유부남들이 더 많아. 이거 겪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그리고 여직원들은 뭐 함부로 대하는 것도 유부남이 월등하게 많고, 성추행, 성희롱하는 것도 유부남들이 절대적으로 많고.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런 거 분노하잖아요. 보면 뭐 성추행이나 성희롱 같은 거 만약에 접수잖아요. 그래서 기사 나오면 결혼하고 자식이 버젓이 있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이 어떤 결혼이라는 게 어떤 인식도 좀 문제가 많아요. 결혼이라는 게 인생의 선택 중에 하나잖아. 정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답을 만들어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이 정답이 아니란 말이야. 이미 공식이 깨져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선택 중에 하나죠, 선택.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 선택이 누구한테 맞을 수 있고 누구한테 안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혼자 사는 거, 결혼 안 하고 사는 것도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했다고 해서 결혼한 사람들한테 비난 듣고 욕 먹고 프레임 시험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바뀌어야 될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이혼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가정도 굉장히 해체되고 있고 결혼하기 빡세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혼 운운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드네요. 결혼 거품도 굉장히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심한 나라, 가장 심한 나라고. 결혼에 대한 민낯도 어, 굉장히 좀 안 좋은 나라인데 아직까지 결혼 운운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는 좀 뭔가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많은 생각이 드는 댓글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아무튼 이 댓글 달아주신 분, 그 남들이 관심을 가지든 말든 본인 살고 싶은 데 사시면 됩니다. 그분들이 뭐 본인 인생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요. 그분들도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남의 인생에 결혼했냐 안 했냐 관심 가진 것 자체가 본인 인생에 즐겁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낮으니까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말 들었다고 해서 본인이 뭐 부끄럼 탈 필요는 없고요. 주눅들 필요는 없고 그냥 당당하게 하면 됩니다. 결혼 안 했는데요? 결혼 안 할 건데요? 나 이게 좋은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말 없어요 그냥.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해버리면.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 결혼해야지. 과장님 결혼하는 거 보니까 결혼 생각이 뚝 떨어지네요. 돈 버는 기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제가 왜 그렇게 삽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말 안 걸 거예요.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